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밥 공부 국어 현대시 원피스 제12강 백석 시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뭐 같은 시인 계속 보는 것도 지루하고 피곤할 테니까 오늘은 후다닥 끝낼게요. 후다닥. 자, 좀 잘 앉아야겠다. 자, 봅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제부터 자동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김소월, 한용운, 김동완, 이상화, 정지용, 박용철, 김영랑 이렇게 하고 저번 시간에 백석 시인 봤었죠. 저번 시간에 8원 서행시초 3, 정막강산, 여승 이렇게 3개 봤어요. 여러분들 필기한 거 제출했죠? 그리고 오늘은 고향이랑 흰 바람벽이 있어. 요렇게 5개 작품이 요 위에 있는 5개 작품이 기출 작품이고 요 아래에 있는 3개가 추가적으로 읽어보면 좋을 작품들입니다. 아래쪽 애들은 따로 수업 진행은 안 할 거예요. 스스로 한번 찾아가지고 보시고 나중에 연계교재에 연계가 되면은 그 작품만 따로 작품 보는 거, 내재적으로 보는 거 찍어가지고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고향이랑 흰 바람벽이 있어. 요 두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백석시인 나왔었죠. 평안북도, 민족적 고향상실, 향토적 사투리, 사라져가는 옛것. 출제가 많이 됐다. 여기서 달라진 거 있지 않나요? 저번 시간이랑 그쵸. 요게 추가됐죠. 공동체엔 공동체에서 멀어진 화자의 모순과 괴리감. 요게 여기 사실은 노가 있어요. 시를 민족적으로 썼다. 민족적인 시를 썼고 고향을 상실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민족적인 그리고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공동체적인 고향의 따스함,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공동체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고향을 상실했다는 것으로 인해 그 공동체에서 멀어진 화자의 모순과 괴리감, 요거를 되게 많이 노래했어요. 백석이라는 시인이. 그래서 이 시인의 작품 스타일이 요거 뭐라고 해야 될까? 요거랑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해주고 공동체와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화자의 모순과 괴리감 요걸 생각을 해주면서 읽으면 돼요. 모든 작품이 그렇다라고 막 그렇게 뭐랄까 진리다 이게 진리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요거를 생각해주면 이 백석이라는 시인의 시 세계 자체가 되게 요 느낌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오늘 볼 작품들도 그래요. 바로 볼게요. 고향이라는 시예요. 고향 바로 나왔네.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 누워서 자 보면은 아니다 일단 읽어보고 할까? 모르는 단어는 일단 제껴놓고 아는 것만 해석되는 것만 읽어볼게요. 자 봅시다.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뵀다. 예전에는 의원이 집으로 찾아오곤 했었어요. 아파가지고 알아 누우면 자동차 이런 것도 없으니까. 의원은 열애 같은 부처님 같은 얼굴을 하고 관공, 관운장, 삼국지 관우의 수염 되게 인자하고 되게 고풍스러운 그런 멋이 있는 분이었겠죠? 그래서 뭐 어떻다고 뭔 예죠? 어느 날에 신선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의원이. 그리고 나를 치료해주러 온 사람이죠. 좋은 사람인 겁니다. 자,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요. 그게 내 손이겠죠? 내 손을 내가지고 이렇게 맥을 한참을 지어본 거야. 한참을 짚어보더니 그냥 맥을 짚다가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래서 평안도 정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아무개 씨 고향이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개 씨를 아십니까? 하니까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 내 정말 절친이다. 내 절친이란다 라면서 수염을 쓰는구나. 되게 뭐랄까 되게 화자 본인은 굉장히 아픈데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염을 쓸면서 웃는 거기에서 되게 여유롭고 뭔가 따스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웃고 이런 데에서 자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
그 아무개 씨, 의원의 막역지간, 의원의 절친인 아무개 씨가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내가 했어요. 저 아버지인데요? 하니까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가지고 다시 맥을 보신대. 따로 막 엄청 너무 반갑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웃음으로 표현하신 거지. 그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그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뭐예요? 여기서 되게 안 좋은 느낌이 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거 하나예요. 여기에서 방금 전에 평안도가 백석이라는 시의 고향이라 그랬죠. 국관이 어딘지 알아요? 함경도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떨어져 살다가 혼자 아프면 서럽지. 그 서러움을 타향생활에서의 타향생활에서의 뭐 힘든 상황 속에서 의원을 만남으로써 남이 맞나 이게? 의원을 자신 없는 건 하지 마자. 의원을 만나서 고향을 느낌. 그 의원의 따스한 손길에서 고향,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 이런 사랑, 공동체,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백석 시인은 굉장히 읽기 편한 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근대문학을 하니까 이렇게 편한 시가 나오겠지만은 현대문학 들어가면은 고생 좀 해야 될 거예요. 현대문학은 이렇게 뭔가 하나의 시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 그거를 캐내는 게 어렵지. 현대시는 조금 더 깊숙하게 묻어져 있는 보물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는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고, 그래서 떨어지거나 손으로 잡아가지고 뜯으면 될 정도로 되게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데,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파가지고, 땀을 흘리면 땅을 파가지고 발굴해내야 될 정도로 의미가 모호하거나 아예 애초에 별 의미 없이 그냥 싸지른 시도 있고, 난 그냥 싸지랬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근대시 부분을 이제 거의 다 와가죠. 근대시를 여러분들 뭐랄까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대시는 저도 아마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드려야 하나 이런 거 고민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근대시 꼭 복습도 열심히 하시고 강의도 잘 들으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바로 작품 들어갑시다. 얘네는 2004년 이전에 기출된 애라 가지고 일부러 기출은 가져오지 않았어요. 굳이 볼 필요도 없고 시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흰 바람벽이 있어. 흰 바람벽이 무엇일까를 일단 확인을 해야겠죠. 자, 일단 읽어봅시다. 꽤 기네요.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 바람을 맞는 그런 뭐 창모지로 된 벽 이런 거겠죠.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일단 쓸쓸하죠. 화자는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불빛을 비추고 때글은 다 낡은, 어쨌든 해진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휘고, 이제 방 안에 풍경을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가 식혜인가? 맞지?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의 외로운 생각. 방 안에서 저녁에 좁은 방이 뭘 뜻해요? 뭘 뜻하겠어요? 좁은 방에 나는 살고 있어요. 좁은 방에 사는 건 왜일까요? 넓은 방에 살 돈이 없어서겠죠? 이 좁은 방, 좀 가난한 상황에 있는 좁은 방에 안에 앉아 있어서 이런 방 안 풍경이 이런데 흰 바람을 막는 이런 벽에, 바람을 막는 벽이 맞나? 사실 아니라도 별로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해하면 됩니다. 바람을 막는 이런 벽에
어쩐지 쓸쓸한 게 오고 가. 내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쓸쓸한 게 오고 가는 거야. 그 쓸쓸한 게 뭐냐? 뭐 쓸쓸한 감정일 수도 있고 외로운 감정일 수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신기하게도 보면서 나는 쓸쓸한 생각에 잠겨 있는데 이게 어쩐 일인지 이 흰 바람벽에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지. 상상하는 거죠.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씻고 계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있는 거 아니죠. 흰 바람벽에 떠오른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부인이겠죠.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아닌가 보네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부인이 아니라 보니까 이거를 뭐 지아비 그의 남편 이걸 자기 자신을 3인칭화한 거일 수도 있겠는데 부인이 아니라 뭐 동생이라든가 아니면은 누나라든가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이 시 자체로 보기에는 조금 더 뭐랄까 설득력이 있겠죠. 대국국을 끓여 먹고 있네요. 자, 감주, 대국국 요런 게 좀 상토적인 그런 단어죠. 우리나라에 있는 음식. 벌써 어린 것도 벌써 자식을 낳아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는다. 근데 또 이즈마카야가 뭘까? 알 필요 없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에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이 가난한 늙은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 뭐 동생이나 누나가 있었는데 그렇게 떠올랐었는데 어느샌가 글자들이 떠올라서 지나쳐가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나는 그렇게 태어났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마음, 생각이 글자로 떠오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이런 다양한 감정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속이 가득 찬대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이거 울력하는 듯이 이게 뭐 힘을 모아가지고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뭐 울리려고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슬프게 하는 듯이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데 뭐 나를 응원하는 듯이 이런 위로랑 같이 대치가 돼야 되니까 대응이 돼야 되니까 대치랑 대응은 다른 단어입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지금 위로하는 듯이 나를 응원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계속 지나간대.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이 세상을 만들 때 그가 가장 기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초생딸과 바구지 곡각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윤동주 씨에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아무튼 보면은 여기까지 흰 바람벽에 떠오르는 뭐 어머니와 누이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어느샌가 글자가 지나가요. 자, 봅시다. 나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죠. 근데 하늘이 이 세상을 내릴 때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으로 그 안에 살도록 만들었다고. 나는 그러니까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이야. 그거를 이 바람벽을 보면서 인식을 했죠. 근데 다시 재인식을 한 거예요. 글자가 또 지나가잖아. 두 번째 글자가 지나가죠. 첫 번째 글자가 지나가고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가 지나가죠. 두 번째 글자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첫 번째 글자가 지나갔을 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라고까지만 나와있기 때문에 굉장히 쓸쓸하고 부정적인 느낌이죠.
첫 번째 글자는 어떻게 보면은 시인 아니면 이 화자한테 좀 절망감을 주는 그런 인식일 수도 있죠. 근데 재인식을 하고 나서 어때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는 어떻다고요?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바뀌었네. 그쵸? 이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뭐냐면은 시인으로서 뭐랄까 좋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비록 가난했지만. 그러니까 현재 이 바람벽에 떠오르는 글자로 인한 시인 혹은 여기에서의 화자는 시인의 투영이라고 보는 거죠. 볼 수 있겠죠. 시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시인이니까. 그리고 이 시를 시인이 쓴 거고, 그쵸?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표현론적인 작품이죠.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표현론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작품인 거죠. 이해했죠? 시인으로서 좋은 삶을 산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같이 나 역시도 가난하지만 시인으로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사는 것은 하늘이 나를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되게 뭐랄까 마지막에 자아 성찰 같은 느낌으로 끝나죠. 요 정도로만 읽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안 한 게 있는데 방금 전에 뭐랬죠? 고향 있죠? 고향이라는 시랑 이제 끝났어요. 오늘 이렇게 끝났어. 고향이라는 시랑 이 다음 읽을 거리 여운왕 골족이라는 것을 좀 연결지어가지고 읽어보세요. 여기는 직접 읽어보시게 할 건데 요 부분만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명절에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간 어린 시절에 화자의 어린 시절, 시인의 어린 시절이라고 보진 말고 이 화자가 명절날의 어린 시절. 근데 되게 백석 시인의 시가 화자랑 시인이랑 되게 일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안 갈라지고? 그쵸? 명절날 고향에 간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은 고향, 향토, 그리움, 그리고 긍정적인 요런 감정하고 연관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일관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작품이 길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출제가 되게 좀 까다로운 출제자가 별로 안 좋아하는 작품이긴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서 이 아이가 커서 고향이라는 시에서 알아누운 그 방 속에 알아누운 그 남자 의원에게서 진맥을 받는 그 남자로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잘 모르는 단어는 그냥 제껴놓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만 읽으면서 그 감성을 느껴보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짧았네.